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 그리고 순직 당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 바로 세우기 포럼에 참석해 주신 주요 당직자 그리고 대빈 여러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자랑이고 희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아 새누리당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김하중 대표 최고위원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김태원 중앙위원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김기선 중앙위원회 수석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우신구 상임전국위원입니다. 이세창 상임전국위원입니다. 전인자 상임전국위원입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힘을 모아주시는 육개당 총무님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부의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원식 상임고문단 총무님과 상임고문단 여러분 오셨습니다. 이정범 고문단 총무님과 고문단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이동건 지도위원단 간사님과 지도위원 여러분 오셨습니다. 노춘자 자문위원단 총무님과 자문위원단 여러분 오셨습니다. 조상열 총간사단 총무님과 총간사님 여러분 오셨습니다. 이어서 26개 분과위원장단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수 교육분과위원장 오셨습니다. 박상 외교통상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차재명 공익법무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상조 재정금융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광근 이국도민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석빈세 해외동포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손재필 해양수산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연태 정보과학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강민경 보건위생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병준 사회복지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윤석 환경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영주 체육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은아 여성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영건 체육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우융 기독국 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원석 천주교분과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강경현 새누리 정치대학원 공창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 또한 귀한 분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몇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의 부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구충의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남북대학생 총연합 2030 청년 정책연구소 강철민 대표 오셨습니다. 전 경기도 김기현 평택교육장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위원회 명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역사 바로세기 관련해서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서 박상웅 외교통상분과위원장께서 성명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앙위원회를 대표해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져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뜻을 중앙위 전체의 뜻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역사적 사실의 기록과 교육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학문 연구의 자유는 언제나 보장되지만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미 군정을 거쳐 정부를 수립한 후 불과 2년 만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도발한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는 역사상 최악의 동족 간의 참화를 겪고 UN 16개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세계 최약소국 중의 하나였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온갖 역경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폭격이 격상되었고 북한의 끊임없는 핵도발과 칼기 폭파, 천안함 폭침, 영평도 포격 도발 등 불안한 안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이겨내며 선진 강국의 문턱에 서 있게 되었다. 세계는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와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기적을 이룬 국가요 위대한 국민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90%의 각종 검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일부 학자들과 교사들은 OECD 국가 중 유일한 분단 국가요, 휴전 상태로서 지구상 가장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하나하나 훼손하거나 좌편향적으로 왜곡하여 특정 단편만 부각시키거나 누락시켜 진실을 보도하여 왔으며 정부도 10년 이상 이를 소극적으로 방치하여 왔다.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은 6.25 전쟁을 언제 누가 일으켰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을 겪고 현재 휴전 중이라는 엄중한 현실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이며 한국의 주적이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인식하고 애국심과 국가 간이 흔들리는 가치 혼동 상태에 빠져있게 되었다. 이 교과서들은 결국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구역들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오히려 불신과 패배주의를 심어주고 국가 간과 역사 간의 혼란과 갈등, 사회적 대립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 우리 사회의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경기와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와 분노가 팽배해 있다. 조국을 구하려다 전쟁 중 희생된 분들, 맨 땅에서 기적을 일으킨 산업기업들, 젊음을 바쳐 열심히 노력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기성세대 모두들 허탈과 분노로 몰아가는 반역사적인 역사교육 현장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일동은 우리 정부가 담대하게 나서 정파의 온갖 정략적 비난들을 묵묵히 이겨내고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적시 실행하여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을 완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28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일동. 이는 위해성 새누리포럼 회장 인사 말씀과 오늘 특강을 해주실 강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위해성 새누리포럼 회장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앙위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포럼 회장 이회성입니다.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른 아침 시간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님, 황진아 사무총장님, 김학용 비서실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최대 직능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 김태원 중앙위원장님, 김기선 수석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중앙위 새누리포럼과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른 역사 교과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강사는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입니다. 전희경 사무총장님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팀장과 바른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희경 사무총장을 강사로 모셨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용기 있는 여성학자,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언변으로 상대 토론자를 압도해내는 역사 바로 세계의 핵심적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 전희경 사무총장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역사 교양이 자편화되고
끝에서는 한상의 평화로운 내칭결과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핵무기요, 연평도 포격이요, 천안함 폭침이었습니다. 강력한 국가안보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그러한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여 찬누리 포럼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전희경 사무총장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역사 바로 세우기 전도사로서 전국 현장에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 내어주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자랑스러운 새누리당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중앙인 행사 항상 와보면은 오늘 사실 내가 발견한 우리 이 시대의 영웅 전희경 사무총장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막 축사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아침에 세미나인데 꽃 말라고 다녀오거든. 그래서 지금 의원회관에 가면은 하루에도 한 대여섯 개의 세미나가 열리는데 국회의원이 하는 세미나에 화환이 왜 와야 됩니까? 저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죠. 화환 세워놓은 거. 그리고 왜 중앙위원과 우리 다 똑같은 우리 강원 동지인데 왜 우리는 꽃사진을 달아야 되고 이런 건 안 달아야 되는데 다 피해야 됩니다. 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애국심 발휘하는데 태극기는 저 뒤에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항상 행사 가면 모든 행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거 똑같은 말 우리 세 명하고 똑같은 말 다 반복하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 전 총장 이야기 듣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 아침 일찍 우리 중앙위원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이거는 사실상 무국의 우리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정말 구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중앙위원님들 정말 각 분야에서 높은 경륜 가지시는 중앙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우리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같이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 역경을 헤치고 나온 대한민국인데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역사가 마치 창피한 역사처럼 수치스러운 역사처럼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강사를 맡으신 전희경 사무총장이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직함까지 똑같아서 정말 저는 자랑스럽고 한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올바르고 이렇게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님 모셔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그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강의가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이제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일어난 나라입니까? 어떻게 일어선 나라입니까? 우리가 땅이 넓습니까? 자원이 있기를 합니까? 하나도 다른 나라보다 유리할 게 없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의 국가가 된 이 사실,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대한민국이 신생 독립국으로 갈 바를 모르고 정처가 없을 때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만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결단, 그리고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부모 세대의 헌신,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일어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녀가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 희망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쫓아가면서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기적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 세우기를 위한 역사교과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 문학교과서, 윤리교과서, 사회교과서 모두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기적의 힘은 사라지고 불평과 남탓과 해도 안 될 것이라는 패배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역사를 담은 진짜 교과서가 아닙니다. 소수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사관, 민중사관에 의해서 기술해 놓은 그들만의 역사교과서입니다. 이 역사교과서의 핵심은 반미, 친북,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일관된 기술 태도입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정교과서 제도를 열어놨더니 그 자유 안에서 자유를 부수는 자유까지도 무책임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월이 12년째입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은 누군가의 영혼을 바꿔놓고 그 바뀐 학생의 영혼으로 인해서 어느 가정에 희망의 등불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부모 세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세대가 어떤 역경 속에서 세계가 전부 공산화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갈 때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할머니 세대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발판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대로 길러진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시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쓰자는, 올바로 세우자는 시도를 친일, 독재 미화다, 과거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려고 한다라는 비판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과거를 왜 자꾸 건드느냐, 지금 현재 민생이 얼마나 급한데 왜 과거사에 집착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똑바로 서는 것은 그 개인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자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사는 부모님들,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민생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 광화문에서는 그분들의 전면특허인 또다시 촛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기 바쁜 틈을 타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이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미래의 전사들을 길러내는 교육을 틀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대한민국을, 이 세계는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다,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다, 희망이 없다, 소수의 특권층만 잘 사는 나라다, 우리는 이런 나라가 자랑스럽지 않다, 해도 안 되는 나라다 라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바로쓰기는 대한민국 긍정의 역사를 살리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과거 대한민국이 그랬듯 우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자신과 내 가정은 누구의 돌봄도 누구의 조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켜나가겠다는 투지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 새로운 도약의 100년사를 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 대표적인 편향 왜곡 기술 사례 15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페이지를 함께 넘기시는 심정으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쳐다보는 아이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저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어떤 것을 심어 놓았는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물들이고 있었는지를 한번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시면 이 내용을 정말 이 이념의 무임승차자, 대한민국의 무임승차자를 자처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네, 공권력 집행,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군인,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반감은 어떻게 심어지고 있을까요? 천재교육 309페이지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4.3 사건, 제주 4.3 사건을 다룬 기술 내용인데, 그 밑줄 친 빨간 부분에 보시면 이 4.3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게 제주도의 좌익과 남로당 세력이 일으킨 반란에서 촉발됐다라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대한민국의 경찰이 무자비하게 이들을 진압하였다라고 묘사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무법천지가 와도 대한민국 경찰은 그저 수수방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광화문 광장을 100여일간의 촛불 집회, 국민의 뜻이다 라는 이름으로 광화문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데 대해서 전경버스가 들어서 공권력을 집행해도 교통방해한다, 시위대 진압을 무자비하게 한다, 이런 식의 언론의 호도에 쉽게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전부 가려버리고 과를 부각시키면서, 그것도 사실을 왜곡해가면서 과를 부각시키고 있는 두산동화의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이에 찬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좌우 합작 노선, 그리고 통일을 지향했던 좌익의 노선을 미화하고 있는 기술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체제가 됐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어도 공산주의로도 그 당시에 통일만 되면 됐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상 스탈린의 비밀지령으로 북한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다는 사실은 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다음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았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좌절된 친일파 청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민특위 활동을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방해했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친일 청산을 방해하기 위해서 반공을 내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부터 1948년 이 해방정부 미군정 시대는 대한민국 국민의 75%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공산주의를 택할 때 유독 손톱만큼의 땅덩이를 가졌던 이 대한민국이 자유주의를 택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저 머리 위에 북한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역사교육,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역사기술이고 균형 있는 역사기술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농지개혁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나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농민을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무상몰수, 무상분배 끝에 북한에 있는 농민들이 소유권, 경작권을 가진 것처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상분배, 유상몰수, 유상분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등 떠밀려서 한 개혁이다. 북한이 먼저 하니까 하기 싫었는데 등 떠밀어서 한 개혁이다. 그리고 유상분배 과정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빼앗기거나 이 대금을 지불하느라고 고통을 겪었다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럴듯한 소유권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은 나라에서 드디어 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이 역사적인 토지개혁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기술하면서 이 과정에 나타난 역효과만 기술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이 교과서가 북한을 편드는 교과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북한을 편드는 교과서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이것은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대한민국의 초라한 정부 수립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창한 수립 선포라고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부정의한 나라, 단독 선거에 의해서 그다지 정통성,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나라다. 그래서 마치 관료제 시스템 하나가 어디에 선거처럼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뒷장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였다라고 정당성과 정통성을 비호하는 기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설명하는 자료 사진으로는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높아서 작대기 선거를 했다라는 초라한 선거 사진을 실어놓고 북한에 대해서는 경축하러 나온 시민들의 행렬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나라가 북한보다 초라한 정부 수립을 한 나라입니까? 근대 사회로의 진입,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역사의 시작을 왜 건국을 건국이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교과서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합니까? 다음입니다. 소련과 중국의 전쟁 개입은 지원으로 미화하면서 유엔군의 참전은
이것 때문에 국제전으로 6.25가 확대됐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천재교육의 교과서입니다. 거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은 38도선 일대에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침 계획에도 동의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영혼이 빠져버린 그런 기술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교과서를 썼어도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8도선 일대에서 남과 북의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왜 가해자를 지목을 하지 못합니까? 왜 북한이 끊임없이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 행위를 했다라고 기술하지 못합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자 이 전쟁 계획에 동참하였던 소련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 전쟁은 자신들의 전쟁인 것으로 달려들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왜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뒷장입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유엔이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의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을 가르치는 폐륜의 교육입니까? 대한민국이 당시 전쟁의 참상 속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자유민주주의 진영대 공산주의 세력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설득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피 흘린 그 유엔 참전국들 용사들의 피는 도대체 무엇이 됩니까? 어떻게 이 교육을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자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국제 시민을 길러내도 부족한 판에 이런 식의 배덕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소련의 원조는 선으로, 미국의 원조는 악으로 묘사하고 있는 미래의 교과서입니다. 참고로 미래의 교과서는 가장 많은 고등학교에서 채택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거기 보면 북한의 전후 상황을 소련이 도와주었다는 기술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제목 보이십니까? 저 노란색 부분에. 그러면서 미군이 원조한 거의 상당수는 미국 무기 사주는 데 썼다. 그리고 미국 농산물 수입해 오느라고 오히려 우리나라 농촌 경제가 피폐해졌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미 관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한미 동맹, 대한민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당시 전후 대한민국을 복구하기 위한 원조를 이렇게 니들이 결국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공짜는 없더라 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과거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일까요? 다음입니다. 8번째 사례는 많이 이야기되었던 주체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2013년 검정을 통해서 주체 사상을 있는 그대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고스란히 실어놓은 교과서가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받아서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된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은 부분이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적 기술이고 나머지 빨간색 밑줄 그은 부분과 빨간색 박스친 모든 부분은 주체 사상을 있는 대로 북한의 설명대로 사람 중심 세계관, 자주와 자립이 있는 세계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저 파란색의 비판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저 온통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주체사상 그 자체에 대해서 주체사상도 나름 합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네 라고 읽다 보면 주체사상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행 검정의 맹점입니다.
비판적으로 기술했다라고 피해가기 위한 저런 꼼수를 쓰면서 그러면서 검정제도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노동신문 사설을 실어놓고 자주노선은 은근히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령 유일 체제의 수립, 이런 식으로 마치 수령 유일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령 유일 체제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못 해본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손자로 내려오는 3대 세습을 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거기에 깔려있는 사상이 주체사상이요 자주노선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 해야지 왜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외세의 말을 듣느냐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이요 자유노선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접할래야 접할 수도 없는 노동신문에 사설까지 실어가면서 자주노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천리마운동. 우리는 천리마운동을 과거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야말로 주민들의 고혈을 짜는 그런 운동으로 배웠습니다. 천리마운동은 경제 시스템, 경제 체제를 제대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무언가 북한 경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 시기에 고통받았던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우리는 방점을 찍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이 천리마 운동이 마치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도 되느냐,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천리마 운동이라는 경제계획을 수립했다라고 기술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북한은 정상국가, 이성국가, 한미국가가 됩니다. 이런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 정부는 불통정부, 이런 북한을 도와주지 않는 정부는 비정한 정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야말로 지옥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옥을 짚으시오 하면 지구본에서 짚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위에 있습니다. 그 북한을 두고 대한민국과 동일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도찐, 개찐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술 태도입니다. 거기 보시면 6.25 전쟁 이후에 남북한이 군비 경쟁을 강화하면서 분단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남북한 양쪽 모두에서 경찰과 정보기관을 통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인권이 제약당했다라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인권 유린과 대한민국의 인권이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기술 태도입니까? 어떻게 300만, 400만이 굶어 죽어간 북한과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넌지시 동일하다, 정보기관에 의한 사찰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안 탄압도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교과서도 통과하는 검정이 이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검정제도입니까? 다음입니다. 다음 12번부터 15번에 이르는 모든 사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 사례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기적의 역사, 눈물의 역사, 땀의 역사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역사, 재벌을 탄생시킨 역사, 외세 자본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경제 종속을 가져온 역사, 부정의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민주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산업화의 공을 깎아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술을 해두고도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갈 희망을 품고 대한민국에서 좋은 기업가도 나오고
세계의 굴지의 대기업들도 앞으로 수십 개, 수백 개 쏟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인 교과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반국민이고 외국 자본 착취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빨간색 박스 부분에서 애초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와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과서, 학생들이 지금 현재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정책 자체가 노동자에게는 반대하고 노동자의 삶은 궁핍하게 있고 정경유착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뭐 경제적 고도 성장을 이룩하다라고 위에 기술했네요 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현재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의 면면을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 고도 성장을 이룩하다와 뒤에 구조적 취약성이 강화되다라는 것에 기술 불량과 어디에 도대체 강조점이 찍혀져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조금의 객관성이라도 견지한다면 저 고도 성장을 이룩하다와 구조적 취약성이 저런 불량으로 기술되는 게 맞습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태였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역적인 것을 본질로 설명하는 태도, 부작용을 본질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기술 태도가 균형감이 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기업인을 부도덕하고 어떤 정권의 줄이 나서서 기업을 일군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기술 태도입니다. 한강의 기적, 그 원동력을 찾아서 기업인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은 교묘하게 달아놓고 그 뒤에는 지속적으로 특혜받아서 기업을 키웠다. 그러면서 사진도 훈장받는 사진, 경직되어 있는 기업인의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룬 기업의 역사, 경제 거인들의 역사는 어디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은 교과서가 현재 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되어주었으면 하라는 롤모델들은 대한민국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깨어있으라, 광장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너희들의 본분이요 잘 배운 자의 도리다 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천재교육의 내용입니다. 정부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재벌의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 등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설명과 천리마 운동의 예, 북한의 주체사상의 예와 지금 12번부터 15번까지의 기술 태도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좋은 체제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의한 나라, 부도덕한 기업인과 부도덕한 정치권들의 결탁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나라. 북한은 자주가 있고 사람 중심의 세계이고 주체가 있는 나라. 뭐가 됐든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는 숭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기술해 놓고 검정 제도는 좋은 것이고 다양하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출판사에서 다양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15개 사례에는 지금 현재 한국
한국사 교과서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검정을 피해가기 위한 교묘한 장치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뼈대 자체는 민중사관으로 대한민국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고 있으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은 새로운 교과서를 국정으로 쓸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학자들이 양심 있냐 하면서 거리로 나와서 보이콧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배워야 할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실종돼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교과서인 것입니다. 이런 교과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이 교과서가 이런 형태의, 이런 식의 기술 태도를 보인 교과서가 12년, 13년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라서 누군가는 아빠가 되었고 누군가는 어떤 기업의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 문제,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문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지향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중요하게 가장 근간으로 두는 당의, 정당의 당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임승차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분이고 의협심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을 다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저들의 반대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이 역경은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당이라면서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선거를 불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 정당으로 사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 연금개혁 선거에 유리하다고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절대로 불리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리한 걸 알면서 시작했다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을 하고 있는 노동개혁 이것도 140만 노조들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 관계를 선정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우리 성장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교육 현재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왜 듣기 싫은 국정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용어가 우리가 보기에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에 우리가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범인정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금인정 교과서를 더 검증을 강화해가지고 방금 우리 전 총장이 지적한 질환을 다 수정해서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이 교학사 교과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좌파들이 총준동해가지고 교학사 사주 목을 다 죽여버리겠다. 불질러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의 교장과 선생들은 우리가 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한 번만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저들과 맞싸워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책임이 저부터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근현대사 역사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처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일의 시작이 좀 더 빨리 되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저는 정말 좀 저 자신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어저께 대통령 국회 시정행사 하신 거 보시죠. 우리 당에서도 우리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왜 방법을 그 방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걱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은 절대로 우리가 앞에 벽이 있다고 해서 피해갈 일은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포럼 임원님들은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